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남수원입니다. 여기는 청주 상당 산성 여기 방죽입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 이렇게 댐보다 이제 규모는 안 되고요. 이렇게 방죽으로서 요 앞에는 저 음식 파는 영업집이 절비해 있고, 야외에 나와서 공기 좋은 바람 쏘이면서 아주 좋은 조망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되고요. 지겨운 제 얼굴보다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고 오늘은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 사실 기록, 성자의 기록이죠.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방대한 기록, 조선 왕조실록이 있고, 삼국시대 때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여기서 이제 역사를 알 수 있고요. 거슬러 선사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선사 시대 때는 이제 유적들, 이런 부분에서 고고학 연구를 하는데, 어떤 원인과 인과관계가 그런 결과를 갖고, 원인과 인과관계의 결과를 갖고 해석을 하죠. 또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식민사관, 민족사관, 유물사관, 실적사학 등 사관을 갖고 해석을 합니다. 근현대사 역사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현 판사 증거도 없이 판결문만 98분간 장황하게 읽었지만 그 사건의 시초였던 태블릿 PC가 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그게 드레스덴 연설문을 하루 전에 고쳤다는 이런 날조, 그런 사기, 그러한 것들은 단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판결문 용량이 A4 용지 40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판결문에서 단 한 줄도 태블릿 PC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건, 이건 판결문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소설. 이 법관들이 준엄한 법정에서 이 소설을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망신 주려고 생방송까지 했는데, 이 생방송은 거의 자폭하는 수준, 자폭하는 꼴이 됐습니다. 왜? 돈을 먹었다는데 추징금이 없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도 날려갈 듯한 기분입니다. 이 가짜 언론들, 이 법이 소문 듣고 법을 집행하는 건가요? 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마치 신들린 인간들처럼 신들린 뉴스를 쏟아내 붓고, 이 한국 언론과 사법부 역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박영수, 김세현,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 이들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이 준엄한 기록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드라마를 쓰고 소설을 쓰고 막무가내로 잡아다 들여다 놓고 거짓으로 덮어씌우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짜 맞추어 놓고 거기다 갖다 맞추는 아니면 말고시 이러한 사법부가, 이러한 언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들은 여적죄로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명박 MB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이 법조계엔 그 MB 뇌물이 인정되면 중형을 예상하고 형량은 결국 뇌물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밝혔는데요. 그 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MB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거죠. 이제 저희들이 한 8개월 동안 MB 잡으려고 스토리를 또 만들죠. 그 스토리를 모두 인정되면 이제 잘 봐주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상 구형을 때리게 되는 거죠. 재판에서도 이 뇌물을 놓고 그 MB 측과 공방이 치열할 듯합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MB 대통령 혐의가 적지 않다며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박 대통령의 사례처럼 중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고 조선닷컴에서 밝혔습니다. 예. 건성동이 장제원, 이재호 어디 계세요? 예? 이 양반들 어디 계세요? 이 조선시대 사보다 추악한 조선시대 사 저리 가라 하는 이 사로 MB가 감방에 가 있는데 이 양반들 건성동 장제원 씨, 이재호 씨 뭐 하세요? 이 양반들 뭐 하시냐고요? 문재인이 분풀이라도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문재인이 분풀이라도 달려서 MB 지켜줘야죠. 너희들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지 못해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런 인간들이 MB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이 양아치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러한 사활을 시켰다면 이 양아치들 박근혜 대통령 총살이라도 시킬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양반들 대체 이 탄핵 찬성파들 아니 무슨 약점이 그렇게 잡혔나요? 문재인한테? 왜 이렇게 쩔쩔매는 거예요? 햇불단 개새끼들 얼마나 헤쳐드셨기에 문재인에게 이토록 부역자 노릇을 하느냐고요. 이 양아치들이 참나.
이런 양아치들을 국회에 두는 이상 이 나라는 쓸모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국회들을 모두 해산시키고 이것들부터 뇌물 쓸 수 있나 없나 조사해서 감방에 쳐넣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에서는 그 아무런 말도 없는데 그 안택은 성추행 그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택은 전 검사장이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검찰이 내부 자문 기구의 심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서 검사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고 수해 만지는 등 상당히 심한 추행을 당했다며 밝혔고,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서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원치 않은 발령까지 받았는데 당시 그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택은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이 야누스 같은 두 얼굴이 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 사건들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시 제도가 대체 뭐길래 이 고시 제도를 통해서 이 사법부만 들어가면 이런 개보다 못한 역적질을 하면 인간 이하의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인지, 이 제도를 수정하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무슨 수를 써야지 이거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갑질, 황제, 외유, 여자 인턴 동반해서 황제 외유 나선 김기식 건강원장, 참 소설도 이렇게 재밌는 소설은 없어요. 이 양반이 의원 시절 2015년 5월에 인턴 여직원과 미국 유럽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다녀온 한 달 후에 인턴을 그 구급 비서로 채용되고, 그 다음에 2016년 2월 10일 그러니까 8개월 후죠. 7급 비서로 승진시켰어요. 아니 이렇게 승진 빨리 되면 뭐 사회 공무원 생활하는 거 뭐 어렵겠어요? 이례적으로 3, 4년이 걸리는 게 관행인데, 이건 뭐 5월에 여행 한번 갔다 오니까 6월 달에 9급으로 채용되고 8개월 뒤에 7급으로 승진하고, 참 인생 역같네요. 이 작자들 하는 행동에 보면 이거 뭐 공무원 해먹겠습니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김금식 이자 이 건강원장 그 자격 되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국가 전 대한민국 은행을 통제하는 건강원장을 시킬 수 있나요? 이것들은 말로는 뭐 민주화 이것들이 대기업 해체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이것들 대부분 자녀들 미국 유학시키고 국적 갖고 있고 이런 놈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김기식이 이놈도 2007년도 그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 때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1년간 해외 연수를 다녀왔어요. 아니, 재벌가 대기업을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하는 자빨 새끼들, 이 자빨 시민단체 새끼들이 대기업 돈을 왜 받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미국 연수를 왜 다녀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참, 청와대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그 전대협 출신과 지금 참여연대 출신 아닌가요? 참여연대, 이 김기식이도 참여연대고, 이 출신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이 외에 비서관, 행정관 등 전대협 출신 다음으로 이 참여연대 출신들이 청와대에 다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청와대가 아니라 이건 무슨 계례 조폭 집단 아닌가요, 이거? 이거 우리 청와대로, 대한민국 청와대로 볼 수 있나요? 우리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역사에서 근대는 자주적인 근대 민족 국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6.25 북침은 우리를 좌절시켰고 우리 역사의 바른 전개를 정교조, 민노총, 정부 좌파들이 왜곡시켰습니다. 그 결과 민족이 분열되고 사분 오열이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파행적 전개 속에서도 우리는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결코 그만두지 않아야 합니다. 태극기는 뭉쳐야 합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에게 주어진 민족사적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전통성 바탕 아래 통일된 민족 국가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사파 정권이 애국자를 탄압하고 미국까지 쏘기로 드는데 북한 김정은이 계례 집단 보호하고 퍼다 주려러 안달하지만 지금은 잘 되는 듯 하지만 역사는 결코 이 빨갱이 계례 정권을 쳐부수고 말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사파 폐악질은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철퇴로 너희들 대갈통을 쳐부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건 모두 적폐고 빨갱이들이 하는 것은 모두 간행이래, 간행.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선사시대 이 보다 못하간 이 역사관을 남기는 이런 인류 사상 가장 저질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한 네티즌이 쓴 그 글이 기억에 나서 여기가 소개를 하나 시켜드릴게요. 이 빨갱이 종북 김일성 추종 세력들 이것들은 보이는 곳에서는 시민운동으로 변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작과 작당을 부리는 무리를 이 무리들은 왜 적폐 대상이 안 되고 왜 적폐 제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냐는 거죠. 5.18 부당수급자는 왜 조사하지 않고 또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고
수당을 지급하려 연구 중에 있다. 경찰서를 불태우고 경찰과 군인을 향해 총을 쏴대고 교도소를 탈취하려는 행위가 민주운동이라면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꾼 사람은 역적이냐는 거죠. 한 네티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6, 70년대 굶고 굶주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들을 지도했고 또 국민들 열심히 잘 살아보세라는 피치 하나로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고 이 빨갱이 주사파 새끼들이 청와대를 차지해서 적하의 야욕을 드러내는 작금의 상황은 참 비참한 시절이고 우리는 이 비참한 세상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다시 이승만 대통령 건국했듯이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합시다. 제2의 건국 세우는 일을 이승만 정신으로 박정희 정신으로 같이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빨갱이 김정은이 죽입니다. 문재인이 빨갱이 정권 이 간첩들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